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작은 방 안에는 이미 엄마의 분주한 움직임이 들려왔죠. 쿵쿵, 도마 소리, 지지직, 계란 프라이팬에 부딪히는 소리. 민재는 이불을 걷어내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바닥을 간지럽혔습니다. 민재야, 일어났니? 학교 늦겠다. 엄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민재는 기지개를 켜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은 뒤 부엌으로 갔어요. 작은 식탁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죠. 항상 똑같은 반찬이었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도시락 싸갈 거니? 엄마가 물었어요.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도시락통을 꺼내 밥을 담기 시작했어요. 김치와 계란말이. 항상 그랬듯이 말이죠. 민재는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중학교에 들어온 지 한 달. 도시락 시간만 되면 민재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친구들은 화려한 도시락을 자랑하며 웃었죠. 피자, 치킨, 소시지가 가득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반면 민재의 도시락은 볼품없었어요. 김치와 계란말이 뿐인 도시락. 야, 너네 엄마는 항상 똑같은 반찬만 싸주시냐? 진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가슴을 조여왔죠. 도시락을 빨리 먹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내 도시락 좀 봐. 어제 남은 치킨이랑 떡볶이야. 엄마가 아침마다 새로 싸주시지. 서진이가 자랑했어요.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죠. 도시락을 빨리 먹고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중얼거리며 물을 세수했어요. 그날 저녁 민재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엄마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나 봅니다. 민재는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올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는 냉장고.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민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재야, 학교는 어땠어? 엄마가 물었어요. 민재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죠. 저녁 준비할게. 오늘도 계란말이 해줄까? 민재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평범하게 좀 싸와요. 창피하게. 엄마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바깥에서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어요. 부엌에서는 여전히 도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책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따라 나와 도시락을 내밀었죠. 민재야, 오늘도 도시락. 엄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그러곤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은 척했어요. 가방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급식 신청서였죠.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재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도시락은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첫 교시가 시작되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죠. 자, 급식 신청하는 학생들은 신청서 제출해 주세요. 민재는 가방에서 구겨진 신청서를 꺼냈어요.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고 제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시락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죠. 창피함도 끝날 테니까요. 점심시간 민재는 처음으로 급식실로 향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돈가스와 잡채, 김치찌개였죠.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웃었어요. 이런 느낌이구나.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먹는 기분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민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부엌으로 향했죠. 싱크대 위에는 깨끗이 씻겨놓인 도시락통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도시락통을 바라보다 결심했어요. 저녁이 되어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민재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민재야, 학교는 어땠어? 엄마가 물었죠. 민재는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곤 주머니에서 급식 신청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제 도시락 싸지 마. 나 급식 먹을 거야. 엄마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더 좋겠구나. 급식비는 내가 낼게. 민재는 엄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슬픔? 아니면 실망? 하지만 이내 그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녁 준비할게. 뭐 먹고 싶니?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민재의 마음처럼 말이죠. 다음 날부터 민재는 급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도시락을 싸오라는 말도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도 없었어요. 아침에는 간단히 토스트만 먹고 학교에 갔죠. 엄마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민재의 아침을 준비했지만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어요. 급식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었죠. 하지만 가끔 문득 엄마가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던 엄마의 뒷모습이. 하지만 민재는 그 생각을 금방 지워버렸어요. 급식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로 향했어요.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과 된장찌개였죠.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민재는 문득 옆을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도시락을 들고 구석진 자리로 향하고 있었어요. 작은 도시락통? 그 안에는 김치와 계란말이가 보였죠.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전의 자신의 모습이. 민재는 잠시 그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민재의 기억 속 자신과 겹쳐졌어요. 야, 뭐해? 줄 막힌다. 뒤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았죠. 하지만 자꾸만 그 도시락을 먹는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음식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저 해봐. 매일 똑같은 반찬이래. 누군가가 속삭였죠. 민재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친구들이 그 학생을 향해 수군거렸어요. 민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민재는 조용한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냉장고를 열었죠. 여전히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려던 민재의 귀에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돌아왔나 봐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민재는 의아해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아저씨였죠.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학생이니? 경찰관이 물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지금 중앙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민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민재는 정신없이 신발을 신고 경찰관을 따라 나갔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 민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엄마는 괜찮을까? 민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중환자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모습, 온통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셨어요. 상태가 많이 위독하십니다. 의사가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는 유리창에 손을 대었죠. 엄마, 엄마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민재의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엄마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도시락 싸지 마. 그 말이 가슴을 찢는 것 같았어요. 의사의 허락을 받아 민재는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민재는 엄마 곁으로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죠.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가 민재를 향했죠. 엄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엄마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죠. 재야.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괜찮아질 거야. 꼭 나아야 해.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죠. 미안. 해. 다시는 창피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는데. 민재야. 민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제 도시락 잘 먹을게. 김치랑 계란말이. 매일 먹을게. 하지만 엄마의 눈이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죠. 민재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의사들이 엄마 주변을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민재는 소리쳤죠. 하지만 더 이상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의사가 민재에게 다가왔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안 돼. 엄마. 이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여전히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모는 민재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우리 집에서 지내자. 이모가 돌봐줄게. 이모가 말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죠.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있는 곳에. 이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오늘은 이모랑 같이 있자. 내일 장례식 준비도 해야 하고. 장례식?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민재는 멍하니 이모를 따라 병원을 나섰어요. 밤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떠난 세상처럼 어두웠죠. 이모의 집에서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락을 싸던 모습, 피곤한 얼굴로 웃던 모습, 마지막으로 본 창백한 얼굴. 민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엄마, 제발 좀 평범하게 좀 싸워요. 창피하게. 이제 도시락 싸지 마. 나 급식 먹을 거야. 민재는 자신의 말을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민재는 밤새 울었죠. 후회와 그리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하늘은 맑았어요. 민재는 까만 정장을 입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학교 선생님들, 엄마의 직장 동료들, 몇몇 친척들. 민재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힘내. 담임 선생님이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엄마가 떠났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재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민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모가 다가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이제 가자. 집에 가서 쉬어야지. 민재는 엄마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침대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도 단정했죠. 민재는 엄마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옷장 안에는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낡은 옷들이었죠. 새 옷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재는 통장을 펼쳤죠. 잔액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급식비 영수증이 있었어요. 민재가 급식을 신청하고 처음으로 낸 급식비 영수증이었죠. 민재의 눈에 엄마의 휴대폰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민재의 생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켜졌죠. 배경화면은 민재의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민재의 모습,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메모장 앱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재는 메모장을 열었죠. 여러 메모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정과 관련된 메모였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 메모가 눈에 띄었죠. 제목은 민재 급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급식비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급 날짜, 추가 아르바이트, 줄여야 할 생활비 항목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민재가 더는 창피하지 않게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엄마는 민재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던 거였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심장이 무거웠죠. 엄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재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 위에는 도시락 가방이 놓여 있었죠. 민재는 도시락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학교에 가져갔던 도시락이었어요. 도시락통을 열었죠. 빈 통이었습니다. 민재는 도시락통을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통 안에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김치와 계란말이, 엄마가 자신을 위해 아껴둔 것들이었습니다. 민재는 도시락통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섰죠. 엄마, 미안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도시락이 창피하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민재는 흐느끼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죠. 민재는 도시락통을 꼭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다음 날 민재는 이모와 함께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했죠. 옷장, 서랍, 책상. 엄마의 흔적들이 하나둘 상자에 담겼습니다. 민재는 엄마의 사진들을 모아 앨범에 정리했어요. 그 중에서도 엄마가 웃고 있는 사진들을 따로 모았죠.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야, 이모네 집에서 살자. 너 혼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모가 말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학교도 여기 다니고 있고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자주 연락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이모한테 오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가 떠난 후 민재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된 민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항상 함께 했으니까요.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일찍 일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엄마가 생각났죠. 아침에 도시락을 싸던 엄마의 모습이.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볼 수 없겠습니다.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민재는 냉장고를 바라보다 문득 결심했죠.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지직 계란이 익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엄마가 했던 것처럼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모양은 이상했지만 민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엄마의 도시락통? 민재는 엄마가 했던 것처럼 도시락을 정성껏 쌌죠. 그리고 도시락 가방에 넣어 책가방에 넣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민재를 바라보았죠. 모두 민재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듯 했습니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다가왔어요. 민재야, 힘내. 진우가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망설였어요. 급식실로 갈까? 교실에 남을까? 민재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죠. 교실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열자 김치와 계란말이가 보였어요. 민재가 직접 만든 것이었죠. 맛은 어떨까요? 민재는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엄마가 만든 것보다는 맛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죠. 야, 너 오늘 도시락 싸왔어? 서진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직접 쌌어. 친구들이 민재의 도시락을 바라보았죠.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맛있겠다. 나도 한 입 줄래? 진우가 물었죠. 민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계란말이를 나눠주었어요. 친구들은 함께 민재의 도시락을 나눠 먹었죠. 아무도 맛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맛있다고 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방과 후 담임 선생님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민재는 선생님을 따라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은 민재 앞에 앉았죠. 많이 힘들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죠. 장례식에서 너의 친척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 내 어머니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들었단다. 3가지 일을 하면서 너를 키우셨다고. 민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일 추모식을 할 거야. 내 어머니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너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게요. 집에 돌아온 민재는 엄마의 도시락통을 다시 꺼냈습니다. 깨끗이 씻어 정리했어요. 내일도 도시락을 싸가야 했으니까요. 민재는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았죠. 엄마, 내일 학교에서 엄마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진대요. 제가 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제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모두에게 알려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잘 만들어진 계란말이와 김치를 넣었죠. 그리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이모는 한숨을 내쉬었죠. 알았어. 나는 먼저 갈게. 너무 늦지 말고 와. 민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민재는 그 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기억나지 않았죠. 최근에 엄마가 웃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재야.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죠. 엄마의 직장 동료인 듯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친구야. 식당에서 같이 일했어. 너 많이 컸구나.
민재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머니는 민재 옆에 앉았죠. 네 어머니, 정말 열심히 사셨어. 식당 일 끝나면 청소일 가시고 밤에는 편의점에서도 일하셨지. 너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3가지 일을 했다고요? 민재는 몰랐어요. 엄마가 피곤해 보였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죠. 특히 내 도시락 정성껏 싸셨어. 계란은 본인이 안 먹고 모아둔 거였어. 우리 민재 단백질 먹여야 한다면서. 민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먹을 계란을 아껴서 민재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재는 그 도시락을 창피하다고 했죠. 김치는 내가 담가준 거였어. 내 엄마는 반찬 살 돈이 없어서 내 김치 조금씩 얻어가곤 했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어렵게 도시락을 싸줬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김치조차 이모에게 얻어온 것이었죠. 민재는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집에 도착한 민재는 현관문 앞에서 망설였죠. 이제 이 집에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조용한 집안. 민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한켠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가 혼자 김치를 다듬고 있는 사진이었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엄마.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민재는 엄마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침대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도 단정했죠. 민재는 엄마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옷장 안에는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낡은 옷들이었죠. 새 옷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재는 통장을 펼쳤죠. 잔액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급식비 영수증이 있었어요. 민재가 급식을 신청하고 처음으로 낸 급식비 영수증이었죠. 민재의 눈에 엄마의 휴대폰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민재의 생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켜졌죠. 배경화면은 민재의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민재의 모습.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메모장 앱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재는 메모장을 열었죠. 여러 메모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정과 관련된 메모였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 메모가 눈에 띄었죠. 제목은 민재 급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급식비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급 날짜, 추가 아르바이트, 줄여야 할 생활비 항목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민재가 더는 창피하지 않게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엄마는 민재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던 거였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심장이 무거웠죠. 엄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재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 위에는 도시락 가방이 놓여 있었죠. 민재는 도시락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학교에 가져갔던 도시락이었어요. 도시락통을 열었죠. 빈 통이었습니다. 민재는 도시락통을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통 안에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김치와 계란말이. 엄마가 자신을 위해 아껴둔 것들이었습니다. 민재는 도시락통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섰죠. 엄마, 미안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도시락이 창피하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민재는 흐느끼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죠. 민재는 도시락통을 꼭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다음 날 민재는 이모와 함께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했죠. 옷장, 서랍, 책상. 엄마의 흔적들이 하나둘 상자에 담겼습니다. 민재는 엄마의 사진들을 모아 앨범에 정리했어요. 그 중에서도 엄마가 웃고 있는 사진들을 따로 모았죠.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야, 이모네 집에서 살자. 너 혼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모가 말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학교도 여기 다니고 있고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자주 연락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이모한테 오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가 떠난 후 민재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된 민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항상 함께 했으니까요.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일찍 일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엄마가 생각났죠. 아침에 도시락을 싸던 엄마의 모습이.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볼 수 없겠습니다.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민재는 냉장고를 바라보다 문득 결심했죠.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지직 계란이 익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엄마가 했던 것처럼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모양은 이상했지만 민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엄마의 도시락통? 민재는 엄마가 했던 것처럼 도시락을 정성껏 쌌죠. 그리고 도시락 가방에 넣어 책가방에 넣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민재를 바라보았죠. 모두 민재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듯 했습니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다가왔어요. 민재야, 힘내. 진우가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망설였어요. 급식실로 갈까? 교실에 남을까? 민재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죠. 교실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열자 김치와 계란말이가 보였어요. 민재가 직접 만든 것이었죠. 맛은 어떨까요? 민재는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엄마가 만든 것보다는 맛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죠. 야, 너 오늘 도시락 싸왔어? 서진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직접 쌌어. 친구들이 민재의 도시락을 바라보았죠.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맛있겠다. 나도 한 입 줄래? 진우가 물었죠. 민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계란말이를 나눠주었어요. 친구들은 함께 민재의 도시락을 나눠 먹었죠. 아무도 맛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맛있다고 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방과 후 담임 선생님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민재는 선생님을 따라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은 민재 앞에 앉았죠. 많이 힘들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죠. 장례식에서 너의 친척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 내 어머니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들었단다. 3가지 일을 하면서 너를 키우셨다고. 민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일 추모식을 할 거야. 내 어머니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너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게요. 집에 돌아온 민재는 엄마의 도시락통을 다시 꺼냈습니다.
깨끗이 씻어 정리했어요. 내일도 도시락을 싸가야 했으니까요. 민재는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았죠. 엄마, 내일 학교에서 엄마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진대요. 제가 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제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모두에게 알려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잘 만들어진 계란말이와 김치를 넣었죠. 그리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학교 강당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의 안내로 추모식이 시작되었죠. 선생님은 먼저 민재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어머니였는지, 민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이에요. 민재는 앞줄에 앉아 선생님의 말을 들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민재 학생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선생님이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죠. 많은 학생들이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제 어머니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힘을 냈어요. 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항상 김치와 계란말이였죠. 저는 그 도시락이 창피했어요. 다른 친구들의 화려한 도시락과 비교되니까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 김치는 이모가 도와주신 유일한 반찬이었고, 계란은 엄마가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모아둔 것이었다는 걸요. 엄마는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도 일하셨어요. 모두 저를 위해서였죠.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민재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나는 엄마가 창피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랑이었죠. 민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급식을 먹겠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제가 더는 창피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런데 그 노력 끝에 엄마는,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힘을 내어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도시락에 담긴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민재는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죠. 엄마의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옵니다. 엄마처럼 김치와 계란말이를 넣어요. 맛은 엄마만큼 좋지 않지만 이 도시락을 싸면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재의 눈물이 도시락통 위로 떨어졌어요.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눈물을 흘렸죠. 민재는 도시락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추모식이 끝나고 많은 친구들이 민재에게 다가왔어요.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했죠. 민재는 그들의 위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민재는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죠. 대학교 입학식 날 지역 신문사에서 민재를 인터뷰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소감이 어떤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기자는 다시 물었죠. 당신을 만든 원동력은 뭔가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냈어요. 오래된 도시락통이었죠. 엄마의 도시락통,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가난한 엄마의 사랑이요. 민재는 대학 생활 내내 도시락을 싸다녔어요. 친구들은 편의점이나 학식을 이용했지만 민재는 항상 도시락이었죠. 김치와 계란말이가 주 반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물었어요. 왜 항상 도시락을 싸와?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건 그냥 도시락이 아니야. 사랑이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도
민재는 항상 도시락을 싸다녔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엄마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죠. 엄마,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 사랑해요. 창피한 줄 알았던 도시락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리라 다짐했죠. 김치와 계란말이로 가득 찬 도시락과 함께